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 사진을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이번 시간에 다루고, 그 다음에 외국 작가와 국내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서 감상하는 순서를 갖겠는데요. 오늘은 이론만 공부하고 다음 한 2강 정도를 나누어서 외국 작가의 작품을 분석적으로 보고, 이어서 국내 작가의 작품을 분석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큐멘터리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화된 그런 외래어가 되었죠. 그런데 실제 막상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도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하면 다큐멘트에서 기록이다, 기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큐멘터리 포토 하게 되면은 기록사진, 말로는 그냥 우리가 기록물,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의미의 뉘앙스가 충분히 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스틸 사진, 정사진과 동영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큐멘터리 이렇게 되면 기록이 돼 플러스 작가의 개성적인 해석이 있는 기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작가가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어느 작가가 다루냐에 따라서 소재는 같을 수 있지만 다루는 방식이 전혀 다름으로써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훨씬 다를 수 있다.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소재를 또한 혹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작가의 개성적인, 요 개성적이라는 것은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창작물이 우리는 다큐멘터리다. 스틸 사진, 정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관한 이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특히 동영상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참고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쭉 찾아서 입문서에서부터 보다 전문적인 것도 읽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하면은 제작을 우리가 할 때 보통 우리가 소설이나 또 음악, 영화 이런 경우에도 대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플롯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기승전결 이렇게 보통 말하고 있죠. 기승전결. 그러면 기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의 발단,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전개를 해서, 그 다음에 갈등과 반전을 겪으면서 절정을 이룬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론에 이르는 이런 것들이 대개 기본적인 플롯 구성이 되겠죠. 물론 동영상도 그렇고 스틸 사진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야 되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꼭 순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작가의 개성에 의해서, 주관에 의해서 바꾸어서 훨씬 더 이야기를 잘 만든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든다 하는 것은 순전한 작가의 개성이며 작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다루는 이렇게 분야는 대개 우리가 인간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도 감동을 주는 분야이겠죠. 인간의 삶.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오는 동물 다큐멘터리 많이 보죠. 아프리카 사자의 일생이라든지, 또 아니면 호랑이의 일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대개 우리가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미개척 분야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고 사진 중에서 곤충 사진, 서양에서는 곤충 사진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곤충 사진은 좀
개척할 여지가 얼마든지 많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한 곤충 한 가지를 생태적인 특징으로 다루어 나간다면 좋은 다큐를 또 할 수 있겠죠. 식물의 경우에도 뭐 얼마든지 다큐멘터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느 분야를 다루냐 하는 것은 또한 작가가 어떤 주제를, 어떤 소재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추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작가의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대개 초기, 우리가 사진 발명 초기나 물론 저 동영상의 초기의 경우에는 대개 뭐였냐면 소재주의였다. 소재주의가 되고, 그래서 앞서의 언제적 강의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경우에는 대개 소재주의 해서 무엇을 우리가 희귀한, 무엇을 찍었느냐, 무엇을 다루었느냐 해서 what to see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재가 레어할수록, 희귀할수록 관심을 끌었다. 물론 이때는 사진 발명이 다양하게 발명되지 못하고 한참 발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소재를 다루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나 5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다루었지만 또다시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냐. 그래서 how to see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작가의 능력, 개성적인, 주관적인 능력과 가미되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겐 이 소재주의가 아직도 궁금한 분야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스틸도 그렇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좀 소재주의로서 희귀했던 것들은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오래전에 나왔던 제1 조총련 초중고 학교의 교육을 어느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 동영상 다큐멘터리 작가가 다루어서 큰 관심을 일으켰던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행자, 우리가 비군이 여성들의 세계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들의 수행처가 성남사지 않습니까? 성남사의 수행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수행처, 이래서 우리가 근간에도 에베레스트에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내부의 수행 과정은 비밀에 붙였던 그런 것들도 이미 다큐멘터리로 세계에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감동을 불러일으킨, 이런 경우는 대체로 뭡니까? 소재주의. 근데 그 소재주의가 오늘날 해석과 가미되어서 더욱 좋은,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근간에 몇 년 전에는 원앙소리라는 것도 있었죠. 원앙.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해가지고 강원도에 어느 농부와 소와의 따뜻한 그 휴먼 스토리를 다루었던 원앙소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보통 동영상으로 다루었지만 이것 또한 스틸 사진으로 다루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작가의 역량에 의해서 이제 좋은 작업이냐 어떠냐 하고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가장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윤리, 도덕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현상을,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있는 사실을 대개 해석해야 되는데 연출을 한다는 것이죠. 연출은 이게 우리가 작가의 자기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눈에 드러나게 돼서 이러면 아주 문제가 된다. 우리도 언젠가 이 원앙소리 같은 경우에도 꽤 그 연출의 문제가 좀 시끄럽게 논란이 되다가 뭐 잠잠해졌죠.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스틸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다큐멘터리물은 작가가 엄격하게 연출 문제의 유혹은
벗어나야 된다. 자기 통제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연출을 한다. 우리는 스틸 사진에서, 우리 지난번에 인물 사진에서 아우구스트 잔더 같은 경우에는 연출된 사진으로 인물 사진을 다루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큐멘터리 범주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의도적으로 연출해서 드러내서 감동을 받는 경우고, 이런 동영상의 경우나 또 다른 케이스의 경우에 연출을 했을 경우에 작가들로, 독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반발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작업 방식입니다. 작업 방식.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 어떻게 접근해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작업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First impression. 주로 first impression, 첫 인상. 어느 마을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주제를 그때 갈 때마다 받는 강한 인상을 중심으로 작업해 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치밀하게 사전 조사하고 계획해서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는 방식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앞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타 영역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가 하면 인류학입니다. 인류학. 우리는 인류학이나 민속학, 또 요즘에는 역사, 또 사회학조차도 사진이 필수로 지금, 그래서 영상인류학, 영상민속학, 영상사회, 영상역사학 등등에서 서구에는 영상으로 학문을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우리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른데, 인류학은 대체로 인류학자들이 한 사회를 연구할 때는 한 사회나 한 단위, 인간의 삶의 단위를 정해서 적어도 5년, 10년, 20년, 평생을 그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를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책이 우리가 개론서를 한 몇 권만 읽어봐도 우선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종전에는 우리가 인류학자들이 사회를 연구할 때는 관찰자였습니다. 관찰자. 어느 사회에 가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는 뭘로 바뀌고 있나 하면 참여 관찰자입니다. 참여. 이 얘기는, 자, 내가 한 마을을 주제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인류학자가 그 사회에 함께 들어가서 그 사회에 짧으나마 한 달, 두 달, 세 달, 짧으나마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하고 거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전혀 자기네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서로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해서 작업해내면은 훨씬 더 리얼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연출의 문제를 또 벗어나면서 사실적인 다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인류학 개론서들을 몇 권 좀 보시고 관계책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 동영상 다큐멘터리 경우에는 인류학자들이 초기에 만들었던 다큐멘터리가 다큐의 고전이며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직도 명작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인류학 책을 좀 보시면서 작업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저 또한 타 학문과의 그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인류학자들과 민속학자들하고 함께 작업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큰 그 힘이 됐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히 이제 권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한 주제,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아주 더없이 아주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작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 번 더 짚어보고 작품 감상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가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워커 에반스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커 에반스, 미국의 다큐멘터리 사진가 워커 에반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 1940년대부터 아주 중요한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워커 에반스의 사진집입니다. 요거는 모마,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출판된 워커 에반스의 전람회 결과물을 지금 그 책으로 엮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이지만 중고서점에서 해서 사서 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물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사진들을 또 보면서 실제 인쇄된 작품을 계속 반복해서 봄으로 인해서 큰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워커 에반스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그 많은 사진가들 중에서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작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워커 에반스를 꼭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시라 하는 이제 권유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토리가 그냥 이것처럼 기승전결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우구스트 잔더도 꼭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아우구스트 잔더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랑스 사진가 중에서 우린 사진자에서 유젠느 아째가 있습니다. 유젠느 아째. 유젠느 아째는 원래 자기가 사진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작업한 건 아닙니다. 미술가들을 위한 원고 사진을 제공하기 위해서 파리를 주로 찍다가 미국 사진가에서 발굴이 돼서 오늘날 아주 좋은 작가로 아직까지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째, 워커 에반스.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우리가 다큐멘터리 사진에 아주 획기적인 공을 남기고 있는 로버트 프랭크, 예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사진사에서 과거 사진과 현대 사진을 결정짓는 분기점에 선 작가다. 사진집 딱 한 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 195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사진, 현대 사진 얘기인데, 로버트 프랭크의 The Americans,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요 책 한 권. 물론 요거는 저 예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미 전역을 1년 동안 여행하면서 찍은 결과물을 발표를 해서, 미국에서는 발표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그때 한창 미래가 보장된 장밋빛 국가로 기대되고 있는데, 물질 문명의 어두운 면을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건조한 시선으로 다루었다고 해서 비난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출판하고 다시 역수입되는 그런 과정의 The Americans. 이 책도 여러분들이 한 권씩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은 소장을 하면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프랭크. 다음으로 로버트 프랭크와 언제나 함께 다루는 작가가 윌리엄 클라인입니다. 윌리엄 클라인.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사진사에서 아주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하지만, 윌리엄 클라인은 특히 미국 태생으로 뉴욕이라든지 또 로마라든지 도쿄라든지 모스크바 이런 사진집을 남겼는데, 윌리엄 클라인 아주 좋은 작가로 여러분들이 로버트 프랭크와 함께 자주 보시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1950년대에
1950년대 이후에 요게 로버트 프랭크 이후에 우리가 리 프리드랜더라고 있습니다. 리 프리드랜더.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이 다루어지는 작가가 게리 위너그랜드 이랬습니다. 게리 위너그랜드. 요 두 작가. 우리는 로버트 프랭크하고 윌리엄 클라인은 거의 같이 다루어서 공부하고 문제를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두 명의 사진가고, 여기는 우리가 60년대에 리 프리드랜더와 게리 위너그랜드 이런 사진가들, 특히 리 프리드랜더는 또 이미지를 아주 중첩적으로 다루고 또 셀프 포트릿, 자기 자화상을 사진집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게리 위너그랜드 사진 중에서는 전 특히 더 주, 동물원이라는 사진집이 있는데요. 그 동물원 사진을 아주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존하는 최고의 다큐멘터리 사진가, 우리가 지난번에 비사계심도 하면서 배웠었죠. 브라질의 경제학자 세바스티옹 살가도. 자, 이런 사진가들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깊이 있게 다큐멘터리를 사진을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복적으로 보시고,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작가 중에서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대체로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이후 현대사진,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지금 대체로 다뤄지겠고, 우리나라에서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다음 요걸 먼저 애국 작가들의 사진을 요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사진집을 중심으로 또 인터넷에서 캡처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우리나라 국내 작가로 다큐멘터리 작가로는 국내에 주명덕 선생의 사진집 섞여진 이름들 있습니다. 섞여진 이름들, The Mixed Names 해서 요거는 섞여진 이름들. 요 우리 주명덕 선생의 섞여진 이름들은 홀트시 아동복지원의 어린이들을 주로 찍은 사진인데,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효시라고 해도 됩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효시, 최초의 다큐멘터리 사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사진사적으로, 한국 사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애국 작가 이후에 한국 작가로 다루도록 하고, 또 주명덕 선생의 사진집 중에서 Korean Traditions에서 한국 전통, 특히 창문을 통해 본 한국 전통에서 이 챕터별로, 옴니버스 형태로 챕터별로 나누어서 쭉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몇 점 다시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명덕 선생하고 함께 또 봐야 할 사진가가 강원구 선생입니다. 강원구 사진집의 마을 3부작. 우리나라 3개의 마을을 다큐멘터한 사진인데 아주 서정적이고 따뜻한 그런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강원구의 마을 3부작. 그 다음에 저의 사진집, 함성호 사진집 중에서 산골 아이들, 지난번 우리가 5점의 사진 읽기에도 분배점씩 나가고 있는데, 산골 아이들하고 요 후속으로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의 어린이, 아시아 지역을 제가 여행하면서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을 만났던 사진들을 중에서 다음 시간에 국내 작가할 때 같이 함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사진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관련된 참고 자료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국내 작가, 국외 작가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리 이런 작가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미리 한 번씩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하루에 10분 정도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호와 함께 만나서 사진 공부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작가의 사진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